안녕하세요. 2020년 제30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기출예상문제 단답식 계속 진행합니다. 다사랑 요양TV의 연희쌤입니다. 문제 1번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의 정답은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성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단호하게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기관에서는 모든 피해 사실을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셔야 되고요.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하고 반복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대상자가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떡값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돈은 받지 않고 마음만 받겠다고 합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물질적 보상도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사정이 생겨서 방문 시간을 변경 시에는 어떻게 하나? 3번의 정답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되고요. 또 대상자가 없을 때도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꼭 남겨둬야 되죠. 괜히 대상자 없을 때 방문을 해서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을 웬만하면 꼭 지키셔야 되지, 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 시간이나 약속한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님의 간에 신뢰에 금이 가니까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도중에 대상자가 사고가 발생 시에 대처법은? 네, 정답은 적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분실도 생길 수 있고 파손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대상자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준비 자세를 잘 갖추고 근무에 임해야 되겠죠. 문제 5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좀 할인을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정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9조를 잘 설명하고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센터나 보호자가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꼭 불법임을 얘기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 6번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는? 12번의 정답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반복적으로 침대를 올려야 된다든지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서 환자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무리하게 혼자서 또 환자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유의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일이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서 하는 일이 무척 힘이 드는데요. 그럴 때는 동료 간에 잘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문제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손상 빈도가 가장 많은 상처 부위는 정답은 허리입니다. 허리, 그 다음 어깨, 그 다음 손목 순서로 빈도가 많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스트레칭 시 모든 동작은 몇 초간 유지해야 하고 몇 회 반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8번의 정답은 10에서 15초간 유지하고요. 몇 회 반복은 5 내지 10회 반복한다가 정답입니다. 문제 9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문제 9번의 정답은 수건관 증후군입니다. 밤에 통증 악화가 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지만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 직업의 여성분에게도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10번.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법은? 정답은 팔렌 검사입니다. 양측에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이기도 합니다. 몇 분 이상 있으라고 했죠? 네, 1분 정도 지나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법은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의 정답은 요추 안정화 운동입니다. 자, 요추 안정화 운동은 교재 111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들기라든지 옆으로 누워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아랫다리 들어 올려서 붙이기,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기 등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정답은 무릎은 굽히고 지지면은 넓힌다가 정답입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바닥면, 즉 지지면을 넓힌다입니다. 문제 13번.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통증과 부종이 생겼을 때 초기 대처법은? 13번의 정답은 냉찜질입니다. 급성일 때는 냉, 만성일 때는 온. 그래서 문제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라든지 만성 요통일 때는 온찜질입니다. 지난번 문제도 기출이 되었는데 갑자기 허리를 다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허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를 빼고 허리는 만성적으로 아프다 해서 온찜질을 해서 털린 사람이 많았어요. 문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문제 14번.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서 테니스 엘보, 즉 테니스 팔꿈치라고도 하는 질환은? 문제 14번의 정답은 팔꿈치 애척 상가염입니다. 테니스 외척 상가염, 이렇게 해서 저는 태외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테니스는 외척 상가염,
더 팔꿈치 외척이나 내척 부위에 압통감이 있고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테니스 외척 상가염 이래서 태외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 15번.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팔꿈치 질환은? 정답은 팔꿈치 내척 상가염. 다른 말로는 골프 팔꿈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골프를 치면서 생기는 거니까 저는 골내, 골프 내척 상가염 이렇게 해서 골내. 아까 테니스는 태외, 골프는 골내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문제 16번. 아래 예시물은 근골격계 질환 발병 단계별 특징에서 몇 단계에 해당하는 통증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이나 지속되는 통증, 악화와 회복이 반복됩니다.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있어요. 정답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나타나고요. 자, 1단계는 작업 중 통증. 그러면 3단계는 휴식 중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나타나고 2단계 몇 주였죠? 3단계는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된, 몇 달은 2단계, 3단계가 중복이 되니까요. 몇 년간이나 지속된다고 하면 3단계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과 기침 예절은, 이 기침 예절은 우한 폐렴 때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정답은 1번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2는 손이 아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3번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사랑 연희쌤이었습니다.